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의 챕터 3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소 지수함수를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것의 역함수인 복소 로그 함수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로그 함수는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공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의 W는 G, 네, 이런 이제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소 지수함수는 0이라는 값을 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G는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의 W승은 G를 만족하는 W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는 이제 여기를 이제 직교좌표계로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W는 U 더하기 IV라고 쓰고요. 이쪽 G는 우리가 폴라 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는 R 곱하기 2의 I 세타 승인데요. 지금 여기 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제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W 대신에 U 더하기 IV를 대입을 하면 이 왼쪽은 2의 U승 곱하기 2의 IV승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었고요. 오른쪽 이제 G는 여기에 R 곱하기 2의 I 세타승, 네, 이렇게 앞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으려면 앞에 2의 U승과 R이 일단 같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2의 IV승과 2의 I 세타승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식으로부터 U는 로그 R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지금 이 로그는 우리가 실함수의 로그예요. 그 다음에 2의 IV승은 2의 I 세타승 이 식으로부터 V는 세타 더하기 2n 파이, 물론 이제 여기서 n은 이제 적당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U와 V를 우리가 모두 구했기 때문에 W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U 더하기 IV라고 썼었으니까 W는 로그 R 더하기 I 곱하기 세타 더하기 2n 파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소 로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G는 0이 아닌 복소수이고요. R 곱하기 2의 I 세타승, 네,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써보면 로그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가 복소 로그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LOG라고 쓸게요. 이 LN이라고 쓰면 실함수 로그와 이제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LOG라고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책마다 약간 다른데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R 더하기 I 곱하기 세타 더하기 2n 파이, 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R이라는 것은 이 G의 모듈러스 크기잖아요. 그래서 R 대신에 절대값 G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더 편하고요. 세타 더하기 2n 파이인데 이 세타라는 것은 이 G의 프린시플 아규먼트, 즉 아규먼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2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G의 일반적인 아규먼트로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소 로그 함수는 이 G의 모듈러스에 ln을 붙인 것이 실수 파트가 되고요. 이 G의 아규먼트가 허수 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실수 파트는 유일한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아규먼트 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그 G 역시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앞서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라고 불렀었어요. 특히 여기에서는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소 지수함수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위에 있는 많은 점들이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1을 계산했던 것 같은데요. 주기함수가 돼서 여기에 많은 점들이 이렇게 1에 대응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한 점에서 한 값으로 대응이 안 될 것 같죠. 사실은 그게 멀티플 밸류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펑션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의 값만 정의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개 값이 우리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경우를 클래시컬한 개념의 펑션은 아니지만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멀티플 밸류드 펑션입니다. 그러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0이 아닌 복소수 G에 대해서 2의 로그 G승을 계산해주면 G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첫 부분에 2의 W승은 G, 이걸 이제 풀었을 때 이 W를 로그 G라고 우리가 썼었거든요. 물론 이 로그 G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식을 만족하는 W였어요.
그래서 W 대신에 로그 G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2의 로그 지승은 G가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의 지승에다가 로그를 붙인 값은 G 더하기 2n 파이 i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함수에서는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2의 지승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냥 원래 이 G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로그는 방금도 설명했지만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라서 하나가 아니라 아마 여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G 더하기 2n 파이 i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로그 2의 G를 요걸 이제 바로 계산을 해보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앞에는 이제 모듈러스 로그를 해주고 뒤에는 아규먼트 G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2의 G에 모듈러스를 해서 로그를 취해준 게 실수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G에 아규먼트를 계산한 게 허수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의 G승의 모듈러스는 2의 X승이 되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요. 2의 G승의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Y 더하기 2n 파이가 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G의 모듈러스는 2의 X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G의 아규먼트는 Y 더하기 2n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요거는 이제 실수 계산이니까 2의 X승과 로그는 요거 이제 서로 역함수라서 그냥 X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IY가 있으니까 IY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I 이렇게 곱해주면 2n 파이 i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IY를 합치면 G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 아니라서 그냥 G가 나오고 로그 같은 경우는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라서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는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로그 G는 여러 값을 갖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싱글 밸류드 펑션으로 만들어야지 뭐 연속 함수냐 뭐 미분 가능이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싱글 밸류드 펑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린시플 밸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G는 R 곱하기 I 세타승인데 이때 요 세타를 이렇게 우리가 정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이 멀티플 밸류드 펑션 로그 G의 프린시플 밸류 대문자 로그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로그 G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로그 R인데요. 여기에 이제 원래 그냥 G의 일반적인 아규먼트가 오는데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n 파이 i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 로그 G는 이 G가 0이 아닐 때 값을 하나만 갖기 때문에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는 대문자 로그 G, 요 프린시플 밸류라는 것은 로그의 절대값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대문자 A, 네,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밸류가 온다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X가 실수, 즉 양수일 때는 이 대문자 로그 X 같은 경우는 양수에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ln X와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의 예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의 -1 빼기 루트 3i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G라고 이렇게 일단 편의상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그 G라는 것은 ln 절대값 G 더하기 i의 아규먼트 G니까요. 요 값과 요 값을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G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2가 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1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루트 3i가 이 정도 있으니까 네, 이 점까지 아규먼트를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0도쯤 될 것 같으니까요. 3분의 2파인데 지금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n 파이, 네,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와서 3분의 4파이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 어차피 프린시플 밸류를 여기에 써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여기에 대입해 보죠. 그래서 로그 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더하기 이 아규먼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2n 빼기 3분의 2 곱하기 파이 i,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니까 무한히 많은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n이 바뀔 때마다 모든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문자 로그로 이렇게 바꿔준 값은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를 쓰면 되니까
아까 여기 n 대신에 0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i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소문자 로그 같은 경우는 무한히 많은 값을 갖고요. 대문자 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만 갖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이 로그 1인데요. 네,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로그 1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그냥 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ln 여기에 이제 요 복소수의 모듈러스를 여기에 해주고요. 요 복소수의 아규먼트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더하기 i 곱하기 지금 1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아규먼트는 0인데요. 그냥 아규먼트는 2n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로그 1의 답은 2n 파이 i가 되겠습니다. 0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프린시플 밸류를 계산하는 대문자 로그 2를 계산해 주면 여기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 0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값 있죠. 요 값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한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보죠. 로그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n 절대값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여기 아규먼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제 요 값은 어차피 1이니까 0 돼서 이 앞에는 사라지고요. 이번에 아규먼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프린시플 밸류는 파이라고 쓰면 될 것 같죠. 프린시플 아규먼트가요. 그래서 파이 더하기 2n 파이 i 그렇게 쓰면 되니까 답은 2n 더하기 1 파이 i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밸류를 해주면 물론 이제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아규먼트를 써주면 되니까 여기 n 대신에 0 대입하니까 파이죠. 그래서 답은 i 곱하기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멀티플 밸류드 펑션 이 로그 펑션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이따 정확한 용어로는 브랜치를 설명할 건데요.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함수를 정의해서 그것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일단 쭉 설명 듣고 나서 알파 대신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값을 딱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형태가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임의의 실수를 하나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알파와 알파 더하기 2파이 사이에 어떤 값 세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복소 평면에 이렇게 이제 그려보죠. 그러면 알파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반직선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각도가 알파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뜻은 어떤 점 G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G에서 원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 G의 이제 아규먼트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규먼트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이 우리가 보통 세타라고 이렇게 쓰기 쉬운데 사실 요 세타는 이 고정된 알파에 대해서 알파와 알파 더하기 2파이 사이로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세타가 뭐 2파이의 정수배만큼 더 더해져서 무한히 많은 표현이 가능한데요. 요 세타가 알파와 알파 더하기 2파이 사이에서 써라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가 딱 정해질 거예요. 일단 세타는 요 반직선에 있지 않은 요 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로그 G라는 것을 로그 R 더하기 방금 우리가 약속했던 I 세타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항상 요 세타가 하나의 값이냐 여러 개의 값이냐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세타가 하나만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이 로그는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그 R이나 세타가 모두 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영역, 이 영역 다시 한번 봐보죠. R이 0보다 크다니까 일단 원점은 빼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2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세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 함수가 연속함수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이 선에서는 그러면 연속이 아닙니까? 네, 이제 그게 궁금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G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을 G라고 하고 이 점에서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다가가면 이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알파보다 조금 더 큰 값이었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 값, 이쪽 이제 허수 부분이 아마 알파로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알파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타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2파이 사이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 점점 커지죠.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270도 됐다가 여기는 이제 360도 됐다.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지잖아요. 쭉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이쪽으로 다가가면 알파 더하기 2파이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돌면 2파이만큼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오면 알파로 이제 허수 부분이 다가가고요. 이쪽으로 오면 알파 더하기 2파이로 다가가니까 이쪽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 선에서는 일단 연속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요 선이 아주 중요한 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설명했던 걸로 비교해 보자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이 여기에 이제 실수축의 음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이 오른쪽은 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제 요 범위예요. 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가 저 함수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던 Principal Branch of Logarithmic Function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든 알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로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앞서 공부했던 연속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공부하겠습니다. 로그 g를 ln 더하기 i 세타라고 쓰고 영역을 이렇게 쓴 바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가 달라지면 뭐 이 영역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 영역에서 싱글 밸류드 펑션이고 컨티뉴어스 펑션이다까지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의 실수 파트 u를 로그 r이라고 쓰고요. 허수 파트 v를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게 폴라 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형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RUR은 v 세타가 되는가, U 세타는 마이너스 R VR이 되는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U를 R로 미분하면 지금 R분의 1이니까요. 이건 1이 되고요. V를 세타로 미분하면 뭐 1이 되는 건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뭐 트리비얼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U 세타, VR 모두 다 0이니까 뭐 코시리만 이퀘이션 만족하고요. 이거 한번 미분한 함수들이 전부 다 이 영역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코시리만 이퀘이션은 필요충분 조건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 영역에서 모두 디퍼런셔블이니까 어널리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F'G는 우리가 이제 앞서 폴라 폼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이게 약간 어려워 보였었는데요. 2의 마이너스 i 세타승 곱하기 ur 더하기 i v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고 u를 r로 미분하면 로그 r을 r로 미분하면 r분의 1이 되고요. vr을 계산해보면 이건 0이네요. 그래서 0이니까 지금 분모가 R2의 I 세타 승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대로 로그를 미분했더니 G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FG를 LNG라고 쓰는데 LNR 더하기 I 세타 이렇게 쓰고 세타를 이 범위로 제한을 해보면 이건 싱글 밸류드 펑션 그리고 컨티뉴어스 펑션 그리고 이 영역에서 모두 다 디퍼런셔블이니까 어널리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 G를 미분을 했더니 G분의 1이 되더라. 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는 이 로그 G가 여기 이제 대문자 로그 G가 되는 것이니까 요걸 미분해도 역시 G분의 1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함수가 같으려면 일단 그게 정의되는 영역이 같아야 되고 그 영역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즉 정의되는 영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알파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영역에 아예 알파를 이렇게 표시하고 이 함수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요걸 잘못 썼네요. 이거 이제 로그 G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처음부터 여기에다 알파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파이일 때는 프린시플 밸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도함수가 G분의 1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복수 해석학에서 자주 나오는 이 멀티플 밸류드 펑션의 브랜치와 브랜치 컷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공부할 때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로그지를 모델 삼아서 같이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문자 f를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대문자 f를 이 소문자 f의 브랜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대문자 fg는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이 되는 싱글 밸류드 펑션이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일단 이 소문자 fg는 여기 이제 지금 로그예요. 그런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죠? 일단 fg는 이 로그 g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역을 정해 주지 않으면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싱글 밸류드 펑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준 함수를 대문자 f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이제 그 중에 한 값을 된다. 즉 대문자 fg는 소문자 fg의 많은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 영역을 정해주는 것이 브랜치다. 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브랜치 컷이 뭐냐면 이 멀티플 밸류드 펑션에서 싱글 밸류드 펑션 요 브랜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라인, 뭐 어쩔 때는 커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라인을 일반적으로 브랜치 컷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요 라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영역이 아니라 요 라인을 딱 뺐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싱글 밸류드, 컨티뉴어스, 어널리틱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브랜치 컷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가 알파가 되는 반직선을 브랜치 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브랜치 컷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고정된 알파에 대해서 지금 요거니까 알파가 바뀌면 지금 브랜치 컷이 즉 반직선이 이렇게 무한히 많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브랜치 포인트는 이 모든 브랜치 컷의 만나는 점, 커먼 포인트를 우리가 브랜치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점이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수함수 계속 공부할 때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 나오면 브랜치란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이 로그를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복소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복소 로그 함수를 정의했고요. 특히 이건 이제 멀티플 밸류드 펑션이 되기 때문에 싱글 밸류드 펑션으로 만들어서 뭐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복소 로그 함수의 몇 개의 성질을 알아볼 텐데요. 실함수하고는 약간 다른 성질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